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등교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부피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에 따른 부피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음료수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대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실험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삼각 플라스크에 에탄올과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미리 잉크를 입혀서 색깔을 변화시켰습니다. 우선 에탄올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고요. 물은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마개로 닫혀 있는데 고무마개에 유리관이 꽂혀 있을 거예요. 유리관에 액체가 올라와 있을 텐데 처음 높이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 테이프로 처음 높이를 표시해 보세요. 자, 표시 다 했나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삼각 플라스크를 수조에다 담은 다음에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을 건데요.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조심해서 부어야겠죠. 자, 그럼 뜨거운 물 받으러 오세요. 자, 뜨거운 물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수조에다 붓고 아까 처음 높이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관찰을 하세요.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학습지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자,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들 표시를 했겠죠? 그러면 자로 처음 높이에서 나중 높이까지의 길이를 재보세요. 자, 그럼 조별로 에탄올과 물 각각이 어떻게 높이가 변화했는지 각각 발표해 볼까요? 자, 반별로 지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물의 높이는 대체로 1.3에서 0.7 사이의 결과가 나왔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4.2에서 7 정도의 길이가 나왔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반은 뜨거운 물을 찬물 반이랑 뜨거운 물 반 섞어서 실험한 반이 있었고 어떤 반은 뜨거운 물만 해가지고 실험한 반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뜨거운 물만 했던 반이 물과 에탄올이 늘어난 길이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물과 에탄올을 비교했을 때 두 개의 부피가 어떻게 달랐죠? 그렇죠. 에탄올이 좀 더 부피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부피가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물과 에탄올은 두 개는 다른 물질이죠.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써도 좋고 뿐만 아니라 이 종류가 다르다 보니 그 물질 안에 있는 입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어떤 액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이 좀 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열을 줬을 때 부피가 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요.
반면에 기체 같은 경우는 물질에 관계없이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모두 같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 기체는 이미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물질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액체의 열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내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고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그림 보니까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철도나 지하철이 다니는 기차나 지하철이 다니는 철도인데요. 보니까 사이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갈 때 만약 이 틈이 벌어져 있지 않다면 철도가 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기차나 지하철이 전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틈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 전도율, 비열, 열 팽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건 다 같은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시에서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이 서로 다른 수치이며 단위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쉽게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열 전도율은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하는가, 비열은 얼마나 열을 잘 저장하는가, 열 팽창은 크기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물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물이 비열이 높고요. 비열이 높다 보니까 우리 체온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물이 열을 저장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열은 얼마나 열을 잘 저장하는가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 거리, 우리 학습지에 있는 읽을 거리를 읽고 바이메탈을 이용한 화재 경보기의 원리를 무엇인지 토의해 볼까요? 자, 여기서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울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바이메탈은 다리미에서 사용되는 바이메탈의 원리는 열이 가해졌을 때 전원이 끊어져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데요. 반대로 화재 경보기는 온도가 높을 때 전원이 켜져서 소리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대피를 하겠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전원이 온도가 높아서 이 바이메탈이 휘어질 때 전원이 들어온다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소기로 열기구 안의 공기를 가열하면 풍선 안의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공기도 열팽창을 할 거고, 그러면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풍선이 부풀게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교과서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에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